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전 철저히 인생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로는 한 가지의 풍파를 겪고 나서 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유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체 가진 땅과 건물이 여러 채 있었기에 편하게 임대업을 유지하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서 어려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았지요. 그렇게 저는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무사히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어디 가서 뒤처지지 말고 대우받고 살길 바라셨죠. 저는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쪽은 영저와 맞지 않아 저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네요. 부모님 바람대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인턴 홀 레지던트, 그 전문이 뭐 하나 태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네요. 병원 바로 아래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처음엔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잘 기억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요. 처음엔 너무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점차 카페 가는 길에 거울도 봤네요. 그렇게 저에겐 진료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턴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인턴을 받은 후에 그렇게 저에겐 진료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은근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쉬는 날엔 카페를 가지 못하니 은근 출근하는 날만 기다려졌죠. 제가 항상 가는 날에는 늘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직원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만뒀나 싶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설렜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둔 건가 싶기도 하면서요. 아, 혹시요 여기 아침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어디 갔나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항상 맞이해 주셨었는데 안 보이니 궁금하네요. 아, 그 친구 일주일 휴가 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나? 그 친구 되게 친절하죠? 그 친구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참 안도했네요. 그날 밤에 자신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표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역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이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기로 했고요. 아,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셨나봐요? 한참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 커피 기억해 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잠깐 본가에 다녀오느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 병원 앞에 맛있는 파스타 집 있는데. 아, 식사요? 아, 저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6시에 마치는데 6시 30분까지 파스타 집에서 볼까요? 마음속에서 환호를 소리쳤죠.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드디어 이 사람을 둘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구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6시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파스타 집으로 향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직원분은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끝난다고 온 건데 많이 기다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아, 네,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오늘 많이 놀랐어요. 좋기도 했고요. 첫인상 그 느낌 그대로 그 남자분은 저의 이상형에 부합했죠.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고 유머 있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음식 취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비슷했죠. 아,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도 좀 걸렸고요. 여러모로 감사해요. 저도 손님 취향을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진실어서 기억했는데 제가 진짜 기억하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뭐 그렇네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걸린다고 용기 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죠. 저는 의사, 그분은 카페 직원 감히 저에게 대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셨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처음으로 오겼네요. 아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 나이에 돈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너 정말 일을 해? 엄마, 그렇게 직업으로 평가르는 사람이었어? 웬만해야지.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10년을 일만 했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엄마가 꼭 직업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앞날이 훤해. 너만 고생할 거라고 겉만 퍼즐을 하지. 속은 꽝이야. 알아? 절대 안 돼. 이 결혼. 그래, 어른들이 잘 알지. 네가 뭘 하냐? 보는 눈은 우리가 더 있어. 엄마 말 들어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없다.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리서부터 가난해 돈을 벌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느라 그랬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죠.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니 제 마음은 더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은 꿋꿋했어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 얻어낸 쟁취였죠. 엄마, 아빠도 저의 고집에 한풀 꺾여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뭐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하자. 이서방도 그동안 반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 잊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 미안했네.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이서방도 진짜 잘할 거야.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딸이 그렇게 좋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이서방은 너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일하는 거니? 그치. 당분간은 변동 없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랑 아빠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서방, 우리 건물 아래에서 카페를 해보면 어떻겠어? 경력도 있고 그래도 내 장사를 해야 돈도 될 거고 이제 너랑 결혼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더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3강 예약 끝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이서방이 와서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의사는 어떠니? 내 병원이랑 멀지도 않은 거리라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 좋은 거 알잖아. 거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자리다. 이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난번에 결혼 반대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 원한다면 가게를 내어주마. 뭐 내 가족 내어주는 건데 아깔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냐?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바람이야. 정말?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이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무 고마워 아빠. 못난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은 딸이 고생할까봐 가지고 계시던 건물 1층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전 곧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요. 남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꿈만 같다 진짜. 너를 만나서 내 가게도 생기고 좋은 부모님도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내가 정말 잘할게, 진아. 응,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랑 엄마도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건물에 카페를 오픈하려 오픈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눈 꼽들 수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의사 며느라기. 내가 참 살다 의사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설소 우리 며느라기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재훈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내가 이제 자다가도 2다리 쭉 뻗고 자겠어. 그나마 동생들도 잘 풀리면 이제 여한이 없겠는데. 얼른 앉아서 먹기만 해. 시댁에서는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하며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꽃길만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엄마는 병원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더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봐주시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딸인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 엄마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셨고요. 당연히 딸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참 마음 아팠네요. 미안해.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엄마는 아줌마가 돌봐주시니까 넌 너 할 일 하면서 지내? 너도 좀 바쁘니 하루 종일 환자 씨름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시중 들고 넌 재미나게 보내? 밖에서 엄마는 그걸 바라니까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엄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흔쾌히 저에게 제안을 했죠. 장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신혼집을 그냥 어머님네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자기도 어머님 맨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겠어? 나도 일 늦게 끝낼 텐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아,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너무 고맙지. 이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처가살이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자기야. 난 괜찮아.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살아서 가족 많은 것도 더 좋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하나인데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얼른 말씀드리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처가살이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엄마도 처음엔 불편할 것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돌봐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래도 이서방이 많이 불편할 텐데 마음은 고맙지만 없던 걸로 가자. 아무래도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어. 안 그러냐?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이서방이 먼저 제안했어. 아빠. 아빠랑 엄마도 하나뿐인 딸 매일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나가면 계속 생각나서 마음만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주세요. 에휴, 내가 또 짐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지? 나만 안 아팠어도. 에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딸이 당연히 엄마 아픈데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동안 날 얼마나 예쁘게 키워줬는데. 고맙다.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고마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서방 반대했던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요, 아빠. 이제부터라도 이서방 많이 챙겨줘.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남편의 척가살이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 엄마,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되었어요. 첫가살이라고 많이 긴장한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와 잘 적응을 하며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빠가 내주신 카페는 자리에 몫이 너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들을 구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도 차츰 그런 모습을 보며 병세를 극복해 나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시고 남편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동생들이 올라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럴 바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장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넌 어떤 것 같아? 뭐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레 서울 올라와서 일하려면 복잡하지 않겠어? 집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요.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의사가 중요한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요. 도련님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딱히 내키진 않았어요. 신랑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도련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도련님들은 신이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방도 얻어주고 가게 일자리도 내어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나도 도련님들을 내 동생들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었네요. 아, 그래도 형수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곧 엄마도 모셔와서 서울에 다 같이 살고 싶네요.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뭐? 아, 도련님들이 와주니까 형도 더 좋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네요. 자주 봐요, 도련님. 매일같이 남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도련님들이 와서 형을 도와준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네요. 이 평화로움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죠. 남편이 퇴근 이후에 동생들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은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오픈 카페이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우려 으쌰으쌰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를 지나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가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참았네요.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야? 회식도 좋지만 너무 늦잖아. 오히려 동생들 오니까 점점 더 늦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끼리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게 하진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려고 동생들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런 걸로 싸울지 몰랐어. 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리만 더 잡으면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동생이 없어서 그래. 몸과 핏줄이 참 안 챙기기도 뭐하고 챙겨야 하는 거거든. 아휴, 좀 이해해주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풀어줬죠. 그렇게 지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너무 가게에만 매여 직원들 동생들만 챙기고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티내지 못했네요.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봐요. 엄마,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 가게 들렀다가 금방 올게. 아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도 이서방이 자리 잘 잡아서 가게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엄마 아빠는 마음 졸였던 건데. 너무 다행이지 뭐냐? 가게 갔다가 천천히 이서방이랑 식사도 좀 하고 와. 잠깐 음료만 테이크아웃 해서 올 거야. 아, 그렇게 좋아? 그럼 다행이지 뭐.
나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전 진료를 후다닥 마치고 저는 남편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 걸 몰랐기에 제 등장에 놀랐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도 일사불란, 제가 오니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찜찜했죠. 가게엔 금세 새로운 직원도 생겼다군요. 20대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나 아이스티랑 요구르트, 아메리카노 한 잔씩 포장해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게. 아, 말하고 오지.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6시 끝나잖아. 아, 맞다. 여긴 새로운 직원이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자기 원래 직원들 구하면 다 말하고 구하잖아. 뭐, 방신이 필요하니까 구했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합회가 처음이라 배우는 단계지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알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음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신호로 들렸네요. 무언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이 찜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그것에 대해 다정다감하고 저만 알던 순박한 남편이 점점 가게를 하며 아빠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작은 갈등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장인어른한테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명의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내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어차피 자기랑 결혼한 이상 이 건물이 자기 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좀 커졌어. 규모도.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나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왜? 아빠가 건물 1층도 자기 해준 것도 큰 마음 먹으신 건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기,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실망이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생각까지 들어. 뭐 하나부터 10까지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방 얻어주고 한 거 다 내 돈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너 돈은 내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동생들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통장에 얼마 있어? 이 집 생활비도 다 내가 엄마, 아빠 드리고 있잖아. 자기, 진짜 빚 좀 개살고 아니야? 미안해. 너무 화내서. 그동안 좀 쌓였었나봐, 내가.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안 할 거면 말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빚 좋은 개 살고? 너 막말이 심하다. 내가 나 좋자고 이래?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있는 남자 되려고 하는 거지. 너랑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심하네.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갑자기 자기가 건물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나 봐.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남편에게 저렇게 쏟아붓고 금세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남편의 건물 얘기는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병원도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남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아동봉사를 대상으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시간을 비우는 거였죠. 결혼 후 첫 출장이기도 하고 일적인 부분에 욕심도 많았기에 흔쾌히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도착 후 이틀 만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형이
다름 아니라 형이 지난밤에 저희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지금 영안실에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훈 씨가 죽었다고요? 도련님,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저 이런 장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금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전화드리는 거예요. 장례는 일단 빨리 치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고요. 전 출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죠. 비행기를 알아보면서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닷새 후에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저 없이 치러졌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싸운 기억밖에 없어서 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출장만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시동생이 말해준 묘로 갔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제 남편의 무덤에 도착해 오열에 울고 말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전 그렇게 밝게 배웅해 주던 남편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말이 돼? 나쁜 사람. 진짜 어망하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몇 시간을 오열했을까요?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저기, 혹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엄마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 엄마 묘인데, 혹시 인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분명 시동생이 여기라고 말을 해줬는데 뭔가 싶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묘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제게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었네요. 거기엔 잔뜩 화가 난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여자,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도련님,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괜찮은 거야? 에휴, 불쌍한 것. 말도 마라. 너희 아빠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자식이 4명으로 생명보험 가량 들어놓고 호구한 날 저 어린 것이랑 일하다 말고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아주들이 신접살림을 차리려고 반발의 준비를 했더구나. 가게 매출 나온 거는 다 지 비자금으로 만들고 지 동생들 시켜서 자기 죽은 것처럼 너 떼어내려고 별의별 쇼를 했더구나. 너 집에서 이놈이랑 싸운 날 그때부터 아빠가 다 듣고 하나씩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알겠어? 네가 속은 거라고. 이거 사. 찰싹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시동생들의 뺨따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네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건물까지 빼돌리려다 그거는 실패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저를 떼어내려고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니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은 뭐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했죠. 미친 인간 같은 이라고. 아니, 미친 인간들. 분수를 알아야지. 내 인생은 딱 36합의 종업원이야. 날개를 누가 달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어쩜 유전자도 니네 셋 다 인간들이 똑같니? 이혼해줄 테니 싹 다 나가. 그리고 동생 새끼들도 집에서 짐 다 빼. 다시 그 구질구질한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 알겠니? 그리고 너는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몸으로 쫓겨날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 끔찍하니까. 미안해 지인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이 새끼가 나 꽃이잖아. 내 탓 아니야.
진짜야. 나 알잖아. 나 원래 안 그런 거. 아니, 저도 사장님이 저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왜 해요? 전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닥쳐. 이 찌질한 것들아. 그러니 너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의사 부인 만나서 기상하려고 한 네 천성 진짜 끔찍해.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핏줄 하나 없는 거. 다행히 네 애 안 가진 거. 알겠어? 더러운 것들. 끔찍해. 당장 꺼져.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 소름 돋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우열하며 계속 붙잡았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 뭐라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시동생들이 항목 크게 하고 떠나자고 했다는 둥 말을 했죠. 다행히 눈치 빠른 아빠 덕분에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했으면 건물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가게 계약도 끝나고 있어서 수월했네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은 본가에 내려가서 새 형제가 어머님 등골이나 뽑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분수에 딱 맞게요. 시어머님 또한 한 번만 봐달라고 서울까지 오셔서 비셨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삼형제 마음도 똑같이 찢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도중 삼형제는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인 의리도 없는 형제들 범벅 저지르는 일만 쿵짝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하고 결말이 이거라니. 그래도 지금은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부모님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더욱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린 상처가 부모님께 언제 다 아물어질지 가늠할 순 없지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제 인생에 인생 공부 크게 하는 사건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이며 9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은 저희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은 저희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제가 결혼 전 사무실 동료와 사귄 적이 있었고 헤어진 후 남편을 만났어요. 제 휴대전화기를 보던 남편이 그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큰 배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흰 연애 때 서로의 휴대전화기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멍청했지요. 휴대전화기가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었고 사진이며 캡처본 등등이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에 담겨져 있었던 걸. 연애 시절 남편이 모두 보게 됐고 지난날 제 연애사를 모두 알면서도 저와의 결혼을 추진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사실 모두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일이니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첫 한 주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남편은 순한 여자들만 만났었대요. 싸우게 될 땐 자긴 그냥 헤어지는 쪽을 택했었다고. 그만큼 자신에게 말대꾸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걸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저와 웃으며 대화하다 어느 순간 화를 내며 독설을 퍼부어요. 전 저의 어떤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지도 모른 채 그 독설들을 듣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지요.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자기는 나처럼 센 여자와는 못 살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반성문도 써서 줬더니 그걸 보고 흐뭇해하던 게 아직도 응머리로 남아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대요. 아내가 담배, 도박, 외도 같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런 걸로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보통은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다르니 본인이 괴롭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라고 답하셨대요.
남편은 정신이 상할 정도로 저 때문에 힘들다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울며 불며 붙잡고 사과하니 제 성질 한번 뜯어고쳐버려 이혼 얘기 꺼내본 거라고 해서 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입에서 언제 또 이혼 얘기가 나올지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받고 언제든 나와 딸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배신감에 집안일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혼자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 역시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감기 사태가 터져 우리 집에 다른 식구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의 싸움은 멈췄습니다. 그러다 엊그제 또 한 번 싸움이 났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정말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본인의 길을 걷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어요. 첫째, 저와 제 언니가 나눈 카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날도 사소한 말다툼 중이었어요. 남편은 설거지하느라 물을 틀어놨고 전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에게 먼저 욕을 했대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술에 만취해서 남편에게 쌍욕을 한 적은 있어요. 전 기억은 안 나지만 남편이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턴 그런 실수 안 하려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남편은 그게 가슴에 남았는지 물소리에 가려 안 들린 제가 한 말이 쌍욕으로 들려 똑같이 한 것뿐이래요. 그 일로 이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언니에게 연락해서 남편과는 더는 못 살겠다 했고 언니가 이런저런 충고를 해줬었습니다. 카톡에 제가 이혼해야겠다는 걸 보고 배신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둘째, 남편에게 안방 화장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혹시 사용하게 되면 소변이 튀지 않게만 해달라고요. 딸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가면 비명을 지르며 울어서 문을 열어놓고 저를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제가 볼일 보는 동안 화장실 바닥을 헤집고 다니고 그 손을 다시 입에 넣어요. 남편도 동의했지만 술만 취하면 안방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흘려놓길래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했더니 자기는 화장실 사용한 적이 없대요. 아마 술 먹고 그랬으니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2번이나 더 그랬다 하니 갑자기 저더러 성격이 그래서 승진을 어떻게 하겠느냐 막말하며 화를 내더군요. 적당히 하래요. 세 번째, 제가 중가격대 성능비를 많이 따지며 물건을 사요. 10수년을 그리 살았더니 결혼해서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공기청정기가 집에 한 대 있는데 남편이 또 사자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보고라고 대답하고 사질 않으니 화가 났나 봐요. 그 일로 크게 싸웠고 이후로 남편이 사자고 얘기하는 거 토달지 않고 사줬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만두를 싸게 샀어요. 배송이 도착한 날 똑같은 만두가 조금 더 싸게 뜬 걸 보고 여보, 위메프에 그 만두 더 싸게 떴더라? 무심결에 제가 한 말이 기분 나빴대요. 자기가 비싸게 사서 뭐라고 한 걸로 들렸나 봐요. 자기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래요. 앞으로 평생 본인이 원하는 거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들대요. 넷째, 남편에게 한 저렴한 옷 선물. 남편이 결혼 전에 비싼 상표 옷들을 많이 사 입었어요. 저와 결혼한 후에 유부남으로 좋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난 총각 때 좋은 옷 많이 사둬서 더 안 가도 되라고 말해왔고 저 역시 결혼 이후 인부복 몇 벌과 10kg나 더 쪄버려 처녀 때 입던 옷을 더는 입지 못해 긴 원피스와 뜨개 몇 벌 그것도 제 용돈으로 사 입은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백화점을 갔다가 평소 남편이 편하다고 즐겨 입는 검은색 면바지가 아주 낡아서 똑같은 유명 바지를 산 적이 있는데 남편이 매일 출근할 때 이거 입으면 되겠다며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 후 15kg가 쪄서 총각 때 입던 바지가 들어가지 않고 편한 것을 원하길래 저 혼자 백화점을 가게 된 날 그 바지를 한 벌 더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용돈으로요. 참고로 제 용돈은 월 20입니다. 바지는 정말 저렴하긴 해요. 29, 900원이니까요. 의미 있는 날도 아니었고 백화점 간 김에 제 용돈으로 소소한 남편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산 것이었는데 그게 기분 나빴나 봐요. 받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협상방이라고 엄마들이 즐겨보는 쇼핑 정보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3벌에 10,000원 하는 뜨개가 떴는데 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하면 회사 옷을 입게 되어 있어 출퇴근 옷은 좋은 거 필요 없다고
늘 강조했기에 그 뜨개 어떠냐 물었더니 좋다고 살에서 샀었어요. 남편도 마음에 쏙 들어하며 보풀이라도 일어날까봐 엄청나게 조심해서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지와 뜨개가 자기 기분을 참 이상하게 한대요. 결혼 전 본인 소비 패턴과 달라졌으니 그랬겠죠. 저에게 비싼 옷 필요 없다 말해왔던 건 까먹고 제가 싸구려 옷들만 일부러 사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앙금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앙금들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곱게 나갈 수가 없다는데 제가 제발 이전 일들은 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살아갈지 행복한 미래만 계획하자고 해도 본인은 지금 그렇게 못하겠대요. 계속 시간만 필요하다고 하고 이젠 걷잡을 수도 없이 예민해져 시한 폭탄같이 행동하는데 저도 지쳐가서요. 정말 저희 둘 관계는 나아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노력해도 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추가합니다. 몇몇 분의 조언이 듣고 싶어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놀랐어요. 우선 댓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략 2년 동안 이 짧은 글로는 설명할 수 없이 많이 싸웠고 남편이 잘못할 때도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혼의 기싸움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변해가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는 단순한 기싸움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땐 저도 제 성질을 다 부리며 못된 말 많이 했어요. 끝까지 지기 싫어 몰아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하게 피해자임을 강조해서 싸움의 승자를 가려야 속이 풀릴 것처럼 왜 그리 멍청하게 굴었는지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남편이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울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과해도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이혼을 이토록 망설이는 이유는 딸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없잖아요. 저희의 섣부른 선택으로 이 아이가 불행하게 되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인 것 같아 참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반성문도 그런 의미였어요. 뭐 약점 잡힐 짓 해서 쓴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내용은 대부분 말을 더 예쁘게 하고 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면서도 기가 막히긴 했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모두 기센 제 성격 때문이라고 하니 연애 때엔 제 성격이 이런 줄 몰랐었다네요. 맞아요. 서로를 너무 잘 모르고 결혼했네요. 댓글에 왜 5개월 만에 결혼했느냐는 분들이 많던데 그 사람도 저도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이상형을 만났다. 운명이다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 휴대전화기를 보고 괴로워했지만 남편 역시 이건 결혼하면 극복될 줄 알고 추진했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되돌릴 수 없어 결혼했다는 얘기도 덤덤하게 하네요. 그땐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현명하고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과 다음 주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당장이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저희 부부에게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고 댓글 써주신 분들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결론이 이혼이라면 저 뭐든 해보고 이혼할래요. 부부 상담이든 뭐든 그래도 아직 예전 제가 사랑하던 남편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참 화장실 얘기는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매번 아이가 화장실로 기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제가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는 동안 깨어나서 저를 찾을 때 보행기에 태울 수 없어 문을 열어주는 거랍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